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리즈의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으로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3-4-3 전형을 사용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3-4-3 전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발 라인업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로메로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었고 스킵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뛸 수 없었는데 스킵 대신에 윙크스, 로메로 대신에 탄강가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토트넘이 리즈의 강한 전방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리즈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는 팀 중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콘테가 팀을 맡은 이후로 두 경기 동안 3-4-3 전형을 사용했을 때 중원에서 볼을 받아줄 선수도 부족하고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전개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고 볼을 전개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3-4-3 전형을 사용했을 때 리즈의 강한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의 기록을 보면 토트넘은 볼 점유율도 낮았고 리즈의 압박에 막혀서 패스 성공률도 79%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리즈보다 볼을 소유했던 시간은 적었지만 볼을 빼앗긴 횟수는 오히려 더 많았는데요. 그만큼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리즈의 압박이 볼을 빼앗기는 횟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리즈 또한 3-4-3 전형을 사용하면서 토트넘을 1대1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수비라인과 중원에서 리즈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압박이 뛰어난 선수도 부족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손흥민, 케인, 모우라에게 볼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와줄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케인, 모우라의 활동 반경만 봐도 선수들이 굉장히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콘테 감독이 3-4-3 전형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벤투스나 이탈리아 대표팀, 인터밀란에서는 3-5-2 전형을 사용했던 만큼 중원에서 볼을 받아줄 선수가 충분히 있었던 반면에 첼시에서 3-4-3 전형을 사용했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가 2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빌드업에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첼시를 맡았을 때와 현재 토트넘의 차이는 당시 첼시에는 공격 라인에 아자르와 윌리안, 페드로처럼 볼을 소유하고 빌드업에 참여하는 플레이에 익숙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토트넘에는 케인을 제외하면 손흥민과 모우라는 빌드업에 참여하는 데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과 모우라는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들이라서 전방으로 달려나갈 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 두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면 두 선수의 스피드를 100%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경기를 보면 손흥민과 모우라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위치에서는 손흥민과 모우라가 골대에서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모우라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상황이 많았던 만큼 슈팅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은 확실히 손흥민과 모우라를 활용하는 데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우라는 안정적인 플레이에 약점이 있는 선수인데 모우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리즈의 압박이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많았고 패스를 전개할 때 패스 미스를 범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기록을 봐도 모우라는 양팀을 통틀어서 이번 경기에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였고 패스 성공률도 65%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상황이 많았던 케인이나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3-4-3 전형을 사용했을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가 빌드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두 선수의 장점인 빠른 스피드를 전방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원 숫자를 늘려서 은돔벨레나 로셀소처럼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을 전개하는 데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토트넘은 손흥민이나 모우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지 않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만 은돔벨레와 로셀소는 중원 싸움에 부족한 선수들이라서 아직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두 선수가 콘테 감독의 전술에 적응해서 경기에 나오거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중앙 미드필더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는 리즈가 강한 압박을 보여줬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올라와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기록만 비교해봐도 토트넘이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공격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슈팅 횟수도 늘어나고 결정적인 찬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공격하는 흐름에서 토트넘이 2골을 기록했고 경기를 역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다는 것은 좋았지만 볼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했던 경기였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다는 것이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